안녕하세요. 이민창 TV입니다. 정치판을 살펴보면은 누가 말했듯이 정말 아사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은 훌륭한 사람을 혹은 인격이 고매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치판에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은 찾기 힘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판은 공작, 음모, 거짓, 조작 등 마타도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판은 무질서한 혼돈,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혼돈된 세계에 살아가는 정치인들의 사주를 보면은 한마디로 편향되고 굴절되고 왜곡된 그러한 인자들이 많습니다. 운이 좋으면 떵떵거리며 출세를 하지만 운이 나쁜 경우에는 범법자가 되어 감옥형을 가기 쉬운 사주들입니다. 정치판에서 딸고 다른 사람일수록 아사리판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리판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0개의 육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사리판 카오수의 그런 인자는 칠살, 상관, 겁재, 편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재관인식은 사길신이라 하고 살상급표는 사흉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사리판 사주는 바로 살상급표, 즉 살은 칠살이고 상은 상관이고 겁은 겁재이고 표는 편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4개의 인자를 아사리판 인자라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면, 편인은 전략, 전술, 계략, 음모, 술수가 아주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잔머리가 매우 발달된 인자입니다. 그리고 상관은 거짓, 조작, 음모, 허위, 속임수, 과장 이런 것을 담당하는 육친인 것입니다. 그리고 겁재는 무리수, 도점, 투쟁, 전투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육친인 것입니다. 칠살은 권력욕, 과대망상, 욕심,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편인, 상관, 겁재, 칠살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그 사주는 아사리판 사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사리판의 사주가 되면은 심리적으로 자칫하면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사리판 인자를 가진 자들이 정치인이 되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정치 예술가, 정치 연예인, 정치 유튜버, 정치 검찰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리판 인자가 사주에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유명 정치인들의 사주에 아사리판 인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사주입니다. 홍준표 사주는 계사, 계해, 계유, 갑인입니다. 해월에 계유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월지해는 겁재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비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견과
급제가 강하면은 정치적 무리를 지어 정치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인시로 보면은 바로 이 갑인은 상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사리판 인자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유의 유금은 편인으로서 사주 전체 중에 대부분이 아사리판 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견은 급제와 혼합이 되면은 급제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투쟁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정치인이 되든지 정치 검찰이 되든지 정치적인 행동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주가 아사리판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할 적에는 업무와 공작과 이러한 마타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개미시에 해당합니다. 자월의 경진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도 보면은 태어난 월이 상관월입니다. 그래서 연지도 자수, 개수가 시간에 투관하여 상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아사리판 인자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월간의 무토 편인과 일지의 진토 역시 편인이 가하고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편인 성향을 드러내므로 이 사주 또한 아사리판 인자가 매우 강한 사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아사리판 인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적 유튜브나 정치적 언행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사리판 인자가 많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리판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고매한 인격 같은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에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선택받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와 윤석열은 11월 5일 날 최종 경선을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승자와 여권의 이재명 후보와 3월 9일 날 결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 사주는 보면은 계묘년 갑자월 을류일 개미시에 해당합니다. 자월의 을류일로 태어났습니다. 자월은 이 사주의 바로 편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편인이 연간에 투관하고 시간에 투관하여 역시 아사리판 인자가 매우 강합니다. 또한 월간의 간목은 급제로서 또 일지의 평관으로서 이 사주는 전체가 다 아사리판 사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아사리판 인자가 강한 사주는 이재명,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윤석열, 다 아사리판 인자가 강하나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이재명 후보인 것입니다. 홍준표와 윤석열이 11월 5일 날 어떤 결과를 기대할 것인지는 그날 일진과 다음 달 월운을 살펴보면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홍준표 사주도 수가 왕하여 화를 서는 사주인 것입니다. 연지의 사화는 인중 병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 바로 화가 이 사주에는 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바로 수가 기신이고 목화토금까지는 설 수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윤석열 사주도 수가 아주 왕하여 역시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을 쓰고 수를 귀신으로 쓰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 역시 이 사주도 화토운에 대발을 하는 것이고 홍준표 사주도 화토운에 대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씨 사주 역시 자월의 개수가 통한하여 수가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수가 태왕하여 이 사주 역시 화토를 쓰고 수를 귀신으로 쓰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수가 귀신이고 화토를 용으로 쓰는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홍준표와 윤석열의 11월 5일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보면은 정사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은 패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사일은 사화는 원국에 있는 일지유군과 합하여 사유축금이 되면은 금생수하여 귀신을 도우기 때문에 홍준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를 비교를 해보면은 투표하는 날은 이민년 계묘월 신유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출구조사는 정유시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두 사람은 많은 의혹에 덫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고발사주 의혹, 장모 비리 등으로 얼마나 버틸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관심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사주는 경진일주인 것입니다. 경진은 어떠한 굴욕에도 잘 버텨내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괴강일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굴욕도 참아낸다는 그런 기질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 3월 9일 결선 오기 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3월 9일 열선에 올 것인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험난한 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 미토와 을목이 천충지충으로 용신과 일간이 다 훼손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 9일 최종 일진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이 강한 이재명 후보는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금이 강한 자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축년에서 인년으로 넘어가면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몰하고 목이 살아나는 그런 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 권력기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력에 큰 변혁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스스로 무덤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봐도 느껴지는 것입니다.